블랙홀을 이해하기 쉽게 공간의 공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운이 그려진 신축성에 좋은 얇은 고무막이 있다고 하자. 그 위에 질량이 작은 물체를 올려놓으면 고무막의 표면이 움푹 패여 보조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 무슨 뭐 중력이 아니라 상대성 원리 그 동영상 보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눈이 그려진 고무막이 있는데 거기다가 질량이 작은 물질을 딱 놓으면 그 이제 고무막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만큼. 그죠? 그렇게 변형된 고무막 위에 구슬을 놓으면 그 구슬은 특정 궤도를 그리면서 보조개로 굴러 들어간다.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구슬을 놓으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행성이 태양 주위를 특정 궤도에 따라 돌고 있듯이 도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렇게 실험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가다가 구슬을 굴리면 이렇게 가다가 그 안으로 이렇게 가서 딱 멈추겠죠. 근데 멈추는 이유는 왜 그래요? 중력, 우리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멈추는데 이게 우주 공간이라고 쳤을 때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없는 한 그 물체는 직선으로 똑바로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어떤 그 질량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중력을 발휘를 하면 이렇게 똑바로 가던 것이 그 똑바로 가던 에너지는 계속 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막을 건 없잖아. 여기 있는 중력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요 가던 거는 가는 에너지가 계속 이거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막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하고는 조금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공간을 신축성 있는 천으로 비유했을 때 질량의 영향으로 변형된 공간이 중력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중력이 이런 식으로 천의 천이 변형된 그것이 이제 중력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특정 부위에 있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주변 공간도 더 심하게 변형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어떤 물체를 놨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그 물체가 더 질량이 크면 더 많이 팍 파이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블랙홀에 빠져든다면은 밖에서 봤을 때 당신이 다 빠져들어가는데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중력점에서는 기계적인 생물학적인 시계가 완전히 멈춘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무한대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편 빠져 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세계에서는 모든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당신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검은 구멍이 자전하는 블랙홀이라면 당신은 시공간의 또 다른 점으로 출현할 것이다. 글로 빠져들어가서 어딘가 다른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별들의 삶과 죽음, 별이 어떻게 태어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 핵융합 반응으로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속성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량이 큰 별이 남겨놓는 것이 이제 질량이 큰 별이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남겨놓는 것이 질량이 큰 중성자별,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이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오늘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는 별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그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혹은 그 은하 단위 개념에서 한번 우주를 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억 년이나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 그때 우주가 시작됐다. 지금은 이제 130억 년 뭐 그 정도 전이라고 이제 거의 더 특정이 됐는데, 이 책이 쓰여질 당시가 1980년이기 때문에 4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밀도로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주 어느 한 구석에 그게 모여 있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 물질하고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있던 이제 공간, 그 공간 자체도 하나의 점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주의 어느 점에서 시작됐다가 아니라 모든 공간조차도 그 점에 밀집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 대폭발을 하고 나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했다. 그래서 좌표 격자가 그려져 있는 공간 구조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구조물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한다. 뭐 이런 비유가 아주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풍선 같이 이렇게 격자, 풍선 같은 데다가 격자를 그려놓고서 그 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도 같이 팽창하면서 식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화구, 그것은 자신의 온도에 맞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한다. 화구라는 것이 뭐 처음에 어떤 폭발을 일으켰던, 근데 이제 그 지점이라는 것을 지금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우주에 걸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구가 식어감에 따라서 복사 파장의 대역이 그 높은 파장의 감마선에서 X선, 높은 파장이라고 말이 안 되죠. 좁은 파장에 감마선에서 X선으로, 그 다음에 또 자외선을 거쳐서 가시광선으로, 그 다음에는 적외선과 전파대역으로 점점 파장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선의 형태가. 그래서 우주의 원시 화구도 이제 많이 식어가지고 팽창을 많이 해서 매우 긴 파장의 빛을 낸다.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주 전 영역에 다 있는 복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초기 우주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매우 강력했을 것인데, 오늘날에는 전파망원경을 써야 될 정도로 그게 파장이 매우 길어져 있다. 그래서 대폭발이 있은 지 10억 년이 지나고 나서 비균질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덩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보니까 대폭발이 균일하진 않았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덩어리들은 다른 지역보다 밀도가 높았으니까 주위에 있던 밀도가 희박한 물질을 중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 가스 구름들이 점점 자라났다. 우주에 처음 있었던 원자가 이제 수소 원자, 그다음에 헬륨이니까 이런 게 이제 처음에 뭉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력 수축이 됨에 따라서
원시 은하들의 회전 속도가 더 빨라졌다. 각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회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회전 생각해보면 이 거리를 짧게 하면은 빨리빨리 돌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니까 더 빨라진다.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원심력을 느낀다. 그렇죠? 원심력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가 돌면 그게 밖으로 나가려는 힘. 그게 원심력이죠. 그래서 이제 회전하는 기체 구름이 중력이 원심력에 상쇄되는 그 적도 근방보다 회전축 근방에서 빨리 수축한다. 그러니까 이제 적도 부근에는 이만큼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원심력이 생겨요.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면. 중력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력이 이 원심력에 의해서 상쇄된다. 근데 이제 극지방에 가보면 거리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도 그만큼 작다. 그래서 중력이 원심력에 의해서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이 더 세진다. 그래서 더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양이 납작하게 눌린 원반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선 은하가 된다. 나선 은하라는 것은 나선 은하는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은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구름들 중에서 애초부터 아주 느리게 회전했든가 질량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것들은 중력 수축해서 타원 은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빠르게 회전하거나 아니면 중력이 큰 것들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나선 은하가 되는데 느리게 돌고 중력도 없고 그러면 타원 은하가 된다. 타원 은하는 그냥 타원 모양의 그런 은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은하의 모양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주 공간을 보면은 하나의 거푸집에서 찍어낸 것처럼 모양이 아주 비슷한 은하들이 우주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나선 은하든지 타원 은하든지 은하는 다 생긴 게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 그리고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것이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서나 은하의 모양이 똑같다. 그래서 이제 중량이 큰 항성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가스층을 통과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가스 물질을 가속시킨다. 그래서 그 충격파는 결국 은하간 물질을 압축하고 은하까지 가속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중량급 항성에서 나온 충격파가 초신성 폭발할 때 그 주위에 있던 그 물질들의 압력을 가하고 그 가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은하단이 있는데 은하단이라는 것은 은하가 모인 집단인 거죠.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소규모 은하단, 그것은 뭐냐? 국부 은하군 또는 지역 은하군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은하군에서 은하라고 불릴 수 있는 어느 정도 되는 은하는 우리 은하수 은하와 안드로메다 대은하 단 둘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은하단은 국부 은하군인데 거기에 은하수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대은하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처녀자리 은하단은 그 안에 수만 개의 은하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처녀자리 은하단이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단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